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55번 보겠습니다.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물권 취득하는 경우는 186조를 묻는 겁니다. 1번 지상권을 상속 187조죠. 2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는 경우도 187조입니다. 3번 건물 신축 187조입니다. 187조는 등기가 없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번 현물 분할 합의에 의하여 공유 토지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자, 공유가 있습니다. 갑과 을이 있어요. 공유물이에요. 공유물을 분할하고 싶어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은 원칙이 먼저 협의를 해요. 그 다음에 협의가 안 됐을 때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서 이 파트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한 시험은 출제된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설명하는 겁니다.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됐을 때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아예 협의조차도 하지 않고 분할 청구 소를 제기를 하게 되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분할의 합의, 갑을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컨대 어떻게 됐다? 갑과 을이 협의를 해서 누구 명의로?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는 186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합의니까 의사표시로 생각하십시오. 계약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186조가 원칙이죠.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협의가 되지 않아서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나는 경우, 이 판결은 뭐다? 형성 판결이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187조다. 또 주의할 게 뭐가 있죠? 협의가 안 돼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소송 중간에 뭐가 이루어졌다? 판결로 간 게 아니라 조정으로 끝난 경우는 어떻게 된다? 186조입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협의 때는 186조,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187조, 그 다음 조정의 경우에는 186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5번. 한 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유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 행위로 인하여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별도로 대장에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등기부에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다.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56번. 자, 56번. 갑과 을은 X 토지에 관하여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다. 자, 56번 내용이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깊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깊이 있게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먼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하면 항상 기억하실 게 대내적으로 구분하셔서 대내적으로, 즉 대내적은 갑과 을, 공유자들 사이의 관계예요. 대외적은 제3자, 갑과 공유자가 아닌 제3자와 공유자와의 관계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대내적은 공유자들 사이의 관계에서 어떻게 한다? 각자 특정 부분을 단독 소유한 것을 본다. 자, 공유라는 게 이거죠. 우리가 통상. 그러면 구분 소유적 공유하면 제가 어떻게 되었죠? 여기 갑이 있고 이렇게 을이 있다. 이렇게 떨어뜨려요. 단독 소유하는 것처럼. 이들 사이에서는 각자가 이 부분을 단독 소유하는 것처럼 취급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3자의 관계에서는 통상의 공유처럼. 근데 대외적 관계에서는 기억할 게 제3자, 공유자가 아닌 제3자를 염두에 두고 보존 행위를 근거로 해서 뭘 할 수 있냐, 그것만 물어봅니다. 대외적 관계에서는.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1번. 갑과 을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물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의 특징입니다. 2번. 갑의 특정 구분물에 대한 의뢰, 누가 방해했죠? 공유자가 방해하고 있어요. 갑의 특정 구분물은, 자, 갑이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해서 누가? 공유자인 을이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유자, 대내적 관계에서는 단독 소유한 것처럼 취급한다. 그렇게 되면 갑은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해서 뭘 할 수 있다?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번. 을의 특정 구분물에 대해서 병은 공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예요. 제3자 하게 되면 제가 뭐라고 했죠?
보존행위를 기억하라. 공유자는, 자, 갑은, 공유자는 병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해서 방해비를 청구할 수 없다? 아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4번. 자, 이게 좀 낯선 지문일 건데 중요합니다. 이 지문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정의, 경매를 통하여 을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대요. 을의 지분이 누가? 뭘로? 경매를 통해서. 그러면 쟁점 뭐냐면, 자, 공유자는 이제 갑과 정이죠. 갑과야 정의 공유 관계가 종전처럼 구분 소유적 공유인지 아니면 통상의 공유인지가 쟁점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먼저 당연히 구분 소유적 공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왜 틀렸냐면 당연히, 이건 맞는 지문이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구분 소유적 공유로 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상의 공유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을에서 정유로 지분이 이전한 원의가 경매가 아니라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라면 을과 정 사이의 계약관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경매의 경우는요. 경매의 경우에는 평가라는 거잖아요. 이 공유지분을 어떻게 평가하는 겁니다. 예컨대 통상의 공유지분을 평가한 거지, 아니면 을의 공유지분을 구분 소유적 공유지분으로 보고서 평가를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의 내용들은 평가서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종전처럼 구분 소유적 관계가, 공유관계가 그대로 당연히 인정되는 사안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분 소유적 공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통상의 공유 지분으로 평가된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자, 5번. 갑이 자신의 특정 구분분에 Y 건물을 신축해요. 갑과 을이 있는데 따로 보라고 했죠. 눌러봤어요. 갑이 자신이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결국은 자기가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 땅 위에 건물을 신축했고, 신축했기 때문에 187조에 따라 갑의 것이 되죠. 그런데 경매, 강제 경매를 통해, 강제 경매도 누가 취득했어요?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갔다가 강제 경매로 건물과 토지의 소유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건물 철거할 특약이 없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걸 묻는데 공유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의 공유 관계에서는 비교할 게 뭐냐면, 통상의 공유 관계, 자, 잠깐만 볼게요. 우리가 비교할, 왜 이게 시험지 때면 통상의 공유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에 있어서 갑이 건물을 단독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하다가 갑의 건물이 병에게 바뀐 경우, 이 병을 위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냐가 쟁점인데, 공유가,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구분소유적 공유에서도 외형상은 똑같잖아요. 구분소유적 공유.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죠? 구분소유적 공유는 각자 있게 구분하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이 상태에서 가, 을로 바뀌었다. 이 경우에는 앞서와 통상의 공유와 달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생깁니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기출이 된 거예요. 구분소유 차이점 뭐냐면, 구분소유적 공유에서는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단독이라면 가는 거잖아요. 단독 소유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이걸 가릴게요. 여기서 배운 대로 이 건물이 경매에 의해서 잠깐만요. 이 상태에서 단독 소유하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뀐 경우로 생각하게 되면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자, 그 차이점이 있어서 시험에 나온 겁니다. 상당히 괜찮은 내용인데, 구분소유적 공유와 관련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57번. 갑은 을 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 부분에 대해서 전세권을 했다. 자, 여기서 먼저 전세권이 주목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택의 일부.
이게 뭐죠? 건물 일부. 이렇게 바꿔 쓸 줄 아셔야 합니다. 전세권에 관련해서 건물 일부, 우리가 좀 전에 기출문제 봤을 때는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을 전제로 해서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하지만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적 효력은 있습니다. 그걸 묻는 건데 이번에는 건물 일부라는 표현 대신에 이렇게 단독주택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자, 을소유. 자, 다음 중 틀린 것은 갑은 설정행위로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은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법조문입니다.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이 표현까지도 같이 기억해 주십시오. 2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갑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다. 왠지 전세권을 할 것 같은데 주의할 건 뭐다? 이거는 건물 전세권이에요. 건물 전세권에 대해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청구권이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할 수가 없고 어느 경우에만 토지 전세권에 대해서만 지상권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그리고 토지 이외 건물이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전세권자는 토지 전세권자는 누구 상대로? 토지 전세권 설정자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전세권 설정가 여에 거절하게 되면 뭘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요것도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감이 안 와요.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봤다? 우리는 건물 전세권자라는 그 용어가 다 나왔었어요. 근데 이렇게 용어를 쓰지 않고 있죠. 그래서 혼동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갑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용의 물권적 권능을 소멸한다. 기본이죠. 갑은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 전세권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담보물권의 성격이 있고 그 담보물권은 결국은 저당권이죠. 저당권이 뭐죠? 후순위 권리자는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효력이 있어요. 근데 여기 쟁점은 뭐죠? 목적물은 전세권의 목적물은 건물 일부인데 주택 전부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냐는데 법조문입니다. 전부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그래서 4번과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을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갑은 X 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 결국은 주택 일부지만 건물 일부지만 경매 청구는 전세권자 경매 청구했는데 그 대상이 목적물이 건물 일부인지 아니면 건물 전부인지가 쟁점이 되는데 뭐라고 했죠? 건물 전부가 아닌 일부에 있어서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문은 맞는 거죠. 왜냐하면 X부분이 전세권의 목적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 전에 어떻게 했죠? 건물, 단독주택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하면 틀리다. 그래서 4번과 5번이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경매 청구는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없지만 우선 변제 효력은 있다는 거. 그래서 되게 이론적인 쟁점이 있습니다.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경매 청구가 할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이유가 있는데 반박이 어떻다? 유치권. 반대로 유치권. 경매 청구할 수 있지만 뭐가 있어요? 우선 변제 효력이 없잖아요. 그 얘기는 경매 청구와 우선 변제 효력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다. 좀 심화학습이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무가나 이론가들이 이걸 내는 거예요. 자, 58번.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는 원칙적으로 공유로 추정한다. 맞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소극적인 거죠. 3번. 토지 소유자는 첨화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첨화 끝에 뭔가 다 배수구를 만들지 않습니까? 4번. 건물을 축조하면 특별한 간섭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그 건물에 돌출된 부분까지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자, 요 내용들은 자주 출제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출제된 내용들이었습니다. 5번.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 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없다. 협력할 의무가 있다. 요게 몇 번 출제가 됐지 우리가 봤을 때. 정리를 하면 설치 비용은 이때 우리가 봤던 건 뭐냐면 설치 비용은 쌍방이 절반 부담하지만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합니다. 요게 현실에서는 간혹 쓰여요. 예컨대 펜션 같은 걸 운영을 했을 때
여기다가 펜션을 해서 다중의 사람들이, 불특정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경우. 그런데 여기에 담이 없으니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담을 설치하는데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대화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대화가 통하게 되면 이 경계선을 중간으로 해서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문제. 그럴 때 이러한 조항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 겁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재산권, 상속 이런 표현이 나면 재산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운 것은 재산권에서 상속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역지에 분리할 지역권 양도할 수 없다? 아니다. 분리할 수 없다. 지역권자는 양도할 수 없다. 중요하죠. 여러 번 나옵니다. 약방에 감춰져. 3번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합니다. 지역권의 개념에서는 자기 토지의 사용을, 자기 토지 사용의 가치를 증대시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토지의 편익이다.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 토지의 불법 점유자는 딱 떠올리셔야죠. 시효 취득 못한다. 공유자 1인 지역권 취득한 때는 취득한다. 자, 60번. 갑은 그의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했고, 갑은 갑수의 건물을 누구에게? 을에게 매도하여 이전했고, 을은 X 이전했고 매도했고, 을은 X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X 건물의 보존 계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최근에 이런 문제를 사례용은 내지 않았는데 이게 주소가 어딘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먼저 자, 갑은 을에게 매도했고 건물을 이전했고요. 이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점유자예요. 점유. 그리고 비용 지출. 비용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이 계약이 어떻게 됐다? 무효예요. 그러면 계약이 무효인데, 계약이라는 건 급부의 이행이라고 했잖아요. 건물을 이전했다는 게 뭐라다? 급부의 이전이에요. 계약에 있어 급부가 이행됐다. 제가 얘기했죠. 이런 급부가 이행이 이루어진데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받은 걸 돌려줘야 한다. 그게 부당이득 반환 관점에서 급부를 하는다. 다만 이제 소유권이 여전히 매도인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기한해서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매도인 입장, 그 매수인 입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다릅니다. 기억나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건물을 날려주고, 그러면 급부는 건물을 준 거잖아요. 그럼 건물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 과실이 있죠. 임대료라는, 차임이라는 과실이 있다. 떠올려야죠. 201조에서 203조. 그걸 묻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했죠. 201조, 203조는 가장 적은 것은 소유자가 소유권에 대해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를 행사하고 을이 그에 따라 반환하는 거 있을 때 적용된다. 그게 일반적 이론인데, 그런 일반적 설명 이외에 제가 봤죠.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경우, 그게 뭐 어떤 게죠?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죠. 대표적인 게. 그러한 경우에 201조, 202조, 203조가 적용되고,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는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에 이 급부로 받은 건물을 넘겨준 것, 그 부수적으로 이런 과실이나 비용의 상한의 문제들, 그 정리할 때도 201조, 202조, 203조가 적용된다. 그걸 묻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그 출제 문제입니다. 근데 되게 그래서 그 뒤로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론적으로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건 201조에서 203조의 문제를 묻는 거다.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201조, 202조, 3조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하는 겁니다. 을이 악의인 경우에도 과실수취권 인정된다? 아니잖아요. 선의인 경우에만 과실수취권이 있다. 과실은 모르겠어요. 이 건물에 대한 과실은 차임일 거예요. 그걸 묻는 겁니다. 선의의 을은 갑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선의인 경우는 과실을 취득하기 때문에 뭐라 하셨다? 필요비 상한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기존 배워서 어떻습니까? 201조, 203조의 문제 관련해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 없다 그렇게 물어보고, 선의의 점유자는
비용 상한을, 필요비 상한을, 통상 필요비 상한을 구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례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3번에 가계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딱 유익비와 관련된 거구나. 보존과 계량을 했으니까 계량이 뭐예요? 유익비잖아요. 을은 갑에 대해 유익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지분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선의의 을은 갑에 대하여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이 점유 사용이 뭐예요? 과실이잖아요. 선이면 이 과실의 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어요. 선의 점유는 과실 수취권이 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바꾼 거예요. 과실이라는 표현을 안 쓰 대신 점유 사용 이익. 점유 사용 이익이 뭐예요? 과실이잖아요. 그 과실이고 구체적으로 차임이에요. 갑에 대하여 점유. 근데 뭘 점유한지 얘기 없죠. 그건 건물이잖아요. 을의 비용 상한 청구는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이행에 도래한다? 그렇지 않다. 배웠죠.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해요. 청구한 때 아니면 반환을 청구해서 목적물을 반환할 때. 목적물 반환을 구하는 때 아니면 목적물을 반환한 때. 그때 이행기가 도래한다.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문제예요. 자, 61번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